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사마천을 슬프게 만든 이릉 사건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릉 장군은 한나라 명장인 이광 장군의 손자로서 당시 북쪽 흉노의 공격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릉 장군이 5,000명도 안 되는 적은 병사를 이끌고 적군 깊숙이 쳐들어가 수만 명의 흉노 군대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에 흉노는 엄청난 숫자의 지원군을 보내 이릉의 군대를 포위 공격합니다. 이릉의 군대는 몇 배의 적을 맞이하여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화살과 양식이 떨어지고 기다리던 한나라의 지원군도 오지 않아 패배하고 이릉은 사로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릉 장군과 흉노의 싸움에 대하여 한나라 조정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 이릉 장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무제와 조정의 신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릉이 흉노의 지원군에 포위되어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의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많은 신료가 이릉을 비난했습니다. 장군이란 모름지기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아니면 자결해야 마땅하지. 오랑캐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구차게 목숨을 유지했단 말인가. 이런 놈이 무슨 장군이야. 한무제도 패전 소식에 음식 맛을 잃고 정사에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한무제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이릉을 두둔했습니다. 이릉 장군은 항상 부하와 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 장군은 용맹과 뛰어난 전략으로 적은 숫자의 군사로 몇 배나 많은 숫자의 흉노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장군이 포로가 된 것은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에 다시 충성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여기까지는 한무제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한마디 더한 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총사령관인 이광리 장군이 이릉 장군에게 보내기로 한 지원군을 보내지 않은 것이 이릉 장군이 사로잡히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옵니다. 순간 한무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총사령관 이광리 장군이 누구인가요? 바로 한무제의 처남입니다. 이릉이 포로가 된 것에 대하여 이광리 총사령관의 책임도 있다고 하면 한무제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마천은 졸지에 감옥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듯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죄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사마천은 그러다가 풀려나려니 순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피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50만 전을 벌금으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궁형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듯이 사마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50만 전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황제에게 죄를 짓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마천에게 어느 누가 적은 돈이 남아 감히 불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자결이냐 아니면 궁형이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궁형은 생식기를 제거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궁형입니다. 사마천의 죄가 내용상 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상 같은 형벌을 받게 되니 그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궁형을 받느니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사마천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자결과 궁형의 기로에서 고뇌하는 사마천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